안녕하세요, 육갑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아스날과 독일의 천재 미드필더 메스투 웨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웨질의 이적 이야기죠. 사실 웨질의 이적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습니다. 2021 시즌이 시작할 때 아스날 스쿼드에 웨질이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급이 5억 원이 넘고 한때 에이스였던 웨질이 로스터에 들지 않았다. 아르테타가 새롭게 부임하면서 웨질의 입지가 많이 좁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프리미어리그, 유로파리그 로스터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큰 충격이긴 했습니다. 일단 웨질은 2019-20 시즌부터 폼이 극도로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전부터 지적되었던 좁은 공간에서의 탈압박과 드리블은 여전히 좋지 못하였고 강팀과의 대결에서는 버로우를 타는 모습도 여전히 많이 보였죠. 물론 간간히 클래스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정말 간간히 보였다는 거죠. 주급을 5억을 넘게 받는 선수였기에 팀에서는 당연히 기대하는 부분이 많았을 텐데 오히려 점점 안 좋은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유로파리그 로스터 제외는 단순히 폼 저하가 아닌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만 했습니다. 먼저 태도 문제. 웨질은 에메리 시절 당시 주장이었던 코시엘리가 역대급 이적 영상을 찍으면서 보르도로 갔을 때 아스날의 최우선 주장 후보는 원래는 웨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웨질이 아닌 자카와 오바메양이 각각 주장과 부주장으로 임명이 되었죠. 이는 에메리의 인터뷰에서 밝혀졌는데 웨질이 주장 임명이 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선수단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에메리는 웨질의 태도와 헌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웨질과 트러블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또 웨질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론에 얘기를 한 거죠. 또한 이는 웨질이 선수단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웨질은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 비판 그리고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관계 등 공개적으로 좀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은 독일에서도 문매를 맞았는데 제가 정치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인권 탄압으로 논란이 있었고 독일과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 국가대표 선수가 그것도 고참에 속하는 웨질과 귄도안이 본인들은 터키 출신이라는 이유로 같이 사진을 찍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굉장히 좋지 않은 쪽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웨질의 결혼식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참여하는 등 가까운 관계를 보여줬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웨질의 아내 쪽 집안이 에르도안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웨질 입장에서는 억울할만 하지만 구단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에 팀의 슈퍼스타가 계속적으로 휘말리는 게 달갑진 않았던 거죠. 마지막으로는 가장 유력한 이유인 아르테타의 전술적 이유와 세계 축구 흐름의 변화입니다. 앞서 말했듯 웨질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좁은 공간에서의 탈압박과 드리블 그리고 강한 압박에서는 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단점은 레알 마드리드 시절부터 꾸준히 지적받았던 점입니다. 하지만 웨질의 이러한 단점이 점점 부각이 된 것은 바로 축구의 전술적인 흐름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브라질 레전드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같이 뛰었던 카카의 발언을 빌리자면 더 이상 현대 축구에서는 전형적인 10번 역할을 하는 플레이메이커가 필요하지 않다. 요즘 경기를 보면 이런 변화가 눈에 띄는데 이제는 플레이메이커보다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이 더 중요하다. 중앙에 박스 투 박스 역할이 가능한 미드필더 3명을 배치하는 것을 선호한다. 다른 팀을 보더라도 10번 역할의 선수에게 플레이메이킹만 요구하진 않습니다. 수비 가담과 활동량도 이제 정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죠. 웨질이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웨질의 수비 가담을 줄여줄 2명, 때로는 3명의 선수가 더 필요한데 이는 팀에게 있어 솔직히 플러스되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아스날은 과거 웨질이 있던 레알 마드리드나 독일 대표팀처럼 극강의 팀이 아니기 때문에 웨질 사용법에 있어서 더더욱 제약이 많았고 웨질 역시 전술의 한계를 느끼는 선수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아르테타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아르테타가 처음부터 웨질을 아예 기용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부임 초반 시절에 웨질을 기용했고 웨질도 좋은 모습을 보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리그가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한 이후부터 웨질을 제외하고 자카 그리고 세바요스처럼 활동량과 수비력을 어느 정도 갖춘 박투박 미드필더로 재미를 보니까
당연하게도 외질의 자리는 점점 없어져 가고 있던 거죠. 물론 이러한 전술이 꼭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스날은 이번 시즌 초반 최악의 부진을 겪으면서 강등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많았지만 외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에밀 스미스 로우라는 2000년생의 유망주가 기용이 되면서 다시 한번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죠. 뭐 애초에 유로파 리그에서는 다른 팀으로 보였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외질이 그나마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던 희망도 없어졌습니다. 결국 외질은 이제 이적을 택하는 상황이 왔는데 현재 유력한 행선지는 터키의 페네르바체입니다. 외질이 직접적으로 페네르바체에서 뛰고 싶다고 언급도 했고 페네르바체 회장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EPL에서의 외질의 시간은 끝이 난 것 같네요. 외질은 최근 SNS로 Q&A를 진행하면서 아스날에 온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며 여전히 아스날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는데요. 마무리가 정말 구리긴 하지만 외질은 2010년대 독일과 아스날의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타까운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든 터키든 가서 선수 생활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